해보셨죠? 활동 첫 번째 보시면 위의 과정을 n번 실행한 후 색종이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다음표를 완성해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뭐, 딱 봐도 두 배씩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일 때는 2가 되고, 2일 때는 4가 되고, 뭐 3일 때는 4의 두 배니까 8, 뭐 16, 뭐 5번 할 때는 32, 뭐 이렇게 되겠죠. n일 땐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면 2의 n제곱 뭐 이렇게 되겠구나. 활동 2를 보시면 위의 과정을 n번 실행한 후 색종이 하나의 넓이를 bn이라고 할 때 다음표를 완성해 보자. 그럼 뭐가 돼요? 넓이는 어떻게 절반씩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거의 개수 역수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1을 나눠 갖는 거니까 여기는 8분의 1, 여기는 16분의 1, 여기는 32분의 1 해서 여기는 2의 n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활동 세 번째 뭐 한없이 커질 때 a n, b n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서로 말해보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an이 뭐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an은 2n제곱이니까 무한히 커지겠죠? n은 뭐 발산할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n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2의 n제곱분의 1이니까 점점점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한 장을 넘겨서 이제 이거를 내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러분 교과서 22쪽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선생님과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22쪽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비 아래 값에서 이제 우리가 아래 n제곱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건 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비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과 1에 따라서 뭐 구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뭐 0을 하나 집어넣기도 하고요.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갖고 보통 5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뭐 교과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 합쳐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그게 첫 번째 구간으로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이 1일 때, 세 번째로 r이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 네 번째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갖고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r이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이런 약간 뭐 기술적인 방법인데 r이 1 플러스 h라고 하는 값인데 이제 h는 작은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기법적인 건데 r의 거듭 제곱은 1 더하기 h 그래서 n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때 이제 쓰는 방법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기법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갖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극한값 따질 때 뭘 했었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래 n제곱의 극한값이에요. 이런 극한값을 구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었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1 더하기 nh 우리가 두 개의 수열이 있을 때 이런 수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여기도 뭐 나중에 극한값이 뭐 존재한다고 뭐 등호도 넣어도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잘 보면 오른쪽이 뭘로 가냐면 얘는 무한히 커지고 있어. 어쨌든 간에 양수니까.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n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n은 발산하고 있어요. 발산하고 있는 애보다도 더 크대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우리가 발산하는구나.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교과서를 함께 두 번째부터는 좀 쉬우니까 두 번째 거는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두 번째 거는 어때요? R이 1일 때예요. R이 1일 때니까 그냥 뭐 대입하면 1이 나오겠죠. 세 번째 거는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값을 집어넣어도 되고 대충 뭐 잘 뭐 예측하기 뭐 0일 때는 0으로 가는 거 뻔하니까 0이고요. 0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좀
기호로 이렇게 표현상에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2분의 1 무한히 뭐 제곱해봤자 0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건 약간 기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이 0과 1 사이일 때로 뭐 한정해서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뒤에 건 어차피 마이너스도 처리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1번의 결과를 이제 이용해 보는 거죠.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커져요. 그래서 1보다 큰 아이를 무한대로 하면은 무한히 거듭 제곱하면 발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 좀 전에 1번에서 결과에 의해서 알 수가 있죠. 그 1번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역수를 다시 이제 이거의 역수를 취하니까 무한대분의 역수를 취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R의 절대값 취한 거에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거는 우리가 네 번째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네 번째 거는 마이너스 1하고 이제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눴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부호가 일단 계속 왔다리 갔다리 뭐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동한다고 앞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제표적인 마이너스 2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2였다가 뭐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4였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뭐 대충 뭐 마이너스 2, 뭐 4, 뭐 8, 마이너스 16, 아니 마이너스 18, 뭐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부호는 값은 커지면서 부호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 교대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박스로 이쁘게 딱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것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번, 3번이죠. 별표를 쳐보면 우리가 발산할 때보다 항상 우리가 수열의 이제 극한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렴할 때죠. 수렴할 때. 1보다 크거나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발산한다. 조금 뭐 구분하기 위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이쪽은 뭐 진동한다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둘 다 발산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수렴을 하는 건데 수렴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구분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수렴값이 둘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는 R이 뭐 1일 때는 공비가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이런 사이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일 때는 0으로 수렴하는 값이지만 어쨌든 간에 수렴하는 값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리가 수렴하는 범위만 조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렴하는 범위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범위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여기에 등호가 1일 때 들어간다는 거. 이걸 왜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무한 등비급수라는 걸 이제 할 때 그때의 수렴 반경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좀 혼동되지 않으려면 지금 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렴 발산을 따질 때 공비의 값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공비의 값, 이 네 가지 것만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금방 수렴과 발산을 우리가 쉽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 23쪽에 있는 문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